이거 말도 안 되는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 나라의 사법이 완전히 썩었다. 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아주 큰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영주는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해서 지금은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박성만 도의원이 경상북도 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1억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자연사를 해버렸을 텐데, 이재명 주국가와 2024년 12월 3일 밤에 내란을 일으켰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어. 내란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골몰했던 그 윤석열이 내일은 7차 공판에 나가는데 요새 몇 분 안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 안 나오면은 구속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주의 임종덕 국회의원을 위시하여 도의원, 시의원들은 윤석열 구하러 다니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납공장이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납공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시민연대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영주시하고 같이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져버렸어. 지니까 이제는 뭐 꼼짝도 없이 저 납재령 공장이 가동을 해야 될 위기에 있으니까 이걸 가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불리한 싸움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불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22년 7월 1일자로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취임해서 영주시 의회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는 영주시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 다음에 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는 유효한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돈 요구를 얼마나, 손해배상을 얼마나 요구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한편에서는 뭐 손해배상 요구한다 그래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소 얼마간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전액을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분분한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밤이 무식한데도 오토바이가 저 난리를 지게도 저 오토바이 하나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이고 경찰서장이고 소방서장이고 저거 하나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 오토바이 소리 이거 놔도 됩니까? 배달도 해쳐먹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도 좀 살자.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말이야, 저게 어떤 놈 업무인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오토바이 소리 저렇게 나도 되나?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지일 찾아 하는 것이 없어. 이게 영주시장 업무인지 경찰서장 업무인지 모르지만은 원동기 불법 개조 조작 어느 놈 소관이고 저 소음은 어느 놈이 지금 단속해야 돼요. 어떤 놈이 하든지 간에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담당이 있을 거 아니야. 나쁜 인간들 말이야. 월급만 다 처먹었지. 지금 이 밤중에도 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거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소 이후에
폐소 이후에 지금 낙공장 가동 저지 총 걸기 대회를 며칠 전이죠. 이제 오늘이 15일이니까 며칠 전이네. 6월 12일 날 오후 7시 우리 동네에요. 택지에 안뜰공원에서 있었어요. 저는 7시 10분 전에 가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다 봤는데, 자, 이거 받는 얘기들을 또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될 얘기들 또 있는데, 우선에 요번에 지금 폐소 이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희진 목사님이십니다. 문수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한번 다른 무슨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뵙는 것 같은데,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희진 목사님의 건강 쾌유를 기원하면서 아래 12일 날 저녁에 황선종 그 국장도 제가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간이 별로 좋지 않다. 내가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그 폐소 이후에 지금 뭐 이도 빠지고 뭐 사람 몰골이 아닙니다. 지금 몸도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희진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마지막 불꽃을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제가 힘을 내서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서 그날 연설을 해줬어요.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요 뒤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희진 목사님이라든가 저거 오토바이 참 저놈들도 나쁜 놈들이야. 밤중에 지금 시간이 몇인가요? 9시 59분 11시입니다 11시인데도 저렇게 벙벙거리고 있으면은 저 오고 가는 해인의 오토바이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주는 이 기관자이고 뭐고 전부 다 이게 뭐 영창 가고 목 떨어지고 또 목 건들건들 거리는 거 전부 이따오면 애들만 모였으니까 영주 꼬라지가 되나 이게. 그다 또 특검에 제끼지. 그래서 낙공장 가동 저지 총 걸기 대회를 아래 12일 날 발표를 했어요. 25년 6월 18일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영주역 광장에서 하겠다 이거야. 하는데 여기에 주체로는 공동 주체인데 KTNG 담배 연초 제조장 말이죠. KTNG 노동조합하고 노벨리스 코리아 노동조합, SK 스펠리셜리 노동조합 여기가 이제 나서는 거야. 이제는 이게 판이 엄청 커진 거예요. 지금 여기 납 제조 공장을 받느냐? 이 세 군데 영주소는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이 가느냐? 이제는 한판 해보자 이거야. 여기 이제 그날 주관은 영주 납 폐기물 재련 공장 반대 대책위가 이제 저놈 오토바이 양아치 새끼들. 대책위가 주관이 돼가지고 6월 18일 수요일 7시에 지금 영주역 광장에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모 교회에서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봤는데 세계적인 그런 재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체르노빌 원전 폭파되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 영주의 납 재련 공장 가동 문제는 말씀 안 하시대. 그렇다 그러면은 이희진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오늘 제가 설교를 들은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하신 분도 목사님인데 같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서로 공유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 교회 앞에도 현수막들이 질비하게 붙었던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분진이 날라도 그 사람들 코로는 안 들어가는 모양이지. 좀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날은 수요일날 때문에 수요일날 예배를 안내를 또 하더라고. 하는데 영주에 모든 교회가 6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영주역 광장에서 같이 보게 된다 그러면은 2만 내지 5만원 모일 것 같아. 이런 기회를 놓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택도 없는 얘기를 하겠지. 닌 진짜 모르는 얘기 너무 많이 한다.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그래서
납벌을 처음에 가져온 사람이 누구고 이런 부분들도 요번에 대법원까지 1심, 2심, 3심 재판하는 과정에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여기에 대해서 납재령 공장에 대해서 물어줘야 될 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책임이 있는 자들의 처벌을 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이 집에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돈을 갚아주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심, 2심, 3심에 거론되는 판결문 가지고도 상당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납재령 공장 하나 가동시키고 기존에 있는 KTNG, 노벨리스 코리아, SK 스페셜리티 이 세 개가 영주를 떠난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질 건데? 에? 누가 책임질 건데? 이것도 지금 이 회사에 이 영주로서는 대기업인 이 세 개 회사의 노동조합이 가세하는 걸로 봐서는 그게 요원한 일은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야. 지금 한판 해보자고. 잘못된 거는 분명히 가려가지고 책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결말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납공장 곧 가동한다고 총걸기대회를 2월 18일 수요일 7시에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일단 제 서설이 좀 길어서 지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래 12일날 6월 12일날 황성종 국장이 연설했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연이어 가지고 임종두 국회의원과 그 한 그룹들이 도의원 시의원들이 윤석열 내란 혐의자를 구하러 갔는 그 영상하고 또 2022년 7월 달에 새로운 선출직들이 임기를 시작할 적에 영주시장이 영주시의회에 나가서 우충무 시의원하고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안동 문화방송이 방송했는 것, 이런 순서대로 한번 방송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선종 국장님의 연설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납공장 반대 운동이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년간 외로이 싸우시며 건강까지 잃어버리신 저희 납재령 공장 반대 대책위원회 황선종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주 납폐기물 재련 공장 반대 대책위 간사 황선종입니다.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웠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이 모습이 봐줄만 했는데 지금 제가 뭐 상처도 많이 받고 퇴소하고 난 이후에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환경 플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압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디녹스 그래서 질소 계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다음에 디속스 그래서 항산물질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제처리 등 굉장히 많은 설비를 설계를 하고 시운전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영주의 납공장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바쁘지만 이걸 꼭 막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3년을 싸웠습니다. 3년을. 많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지만은 이 납 문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설마 뭐 허가까지 받았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 5월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영주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불허가를 요구를 해서 불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이 이루어져서 소송을 한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장이 지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려면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컴퓨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요, 납 2톤이 기체로 날아가는데 우리 그걸 마셔야 됩니다. 1년에 670톤이 납이 비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원래는 저희 브랜드 얘기를 환경 브랜드를 할 때는 오염 물질이 나오면 충분히 그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납 공장을 설치를 하면은 재련 설비가 100원이면은 이것을 방지하는 설비가 1000원입니다. 재련 설비가 비싼 게 아니고 그것을 방지하는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영주시 바이원 납공장은요, 이 공장이 연간 16톤의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허가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납공장들을 보면 25,000톤입니다. 25,000톤. 어떤 데는 27,000톤. 근데 왜 영주만 16톤입니까? 영주의 오염 물질은 16톤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적을 해가지고 판사님들한테 저희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서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거나 공무원과 서로 따고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를 우리가 법원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밝혀냈을 때 1심 재판장님은 곧바로 하루만 그 서류가 들어가자마자 당신 졌어,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너무 명백하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법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서로 쉬쉬 눈 감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까지도 밝혀내고 판사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서 재판 굉장히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심 재판 고등법원에서는요, 처음에는 판사님 우리 편이었어요. 법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판결을 하겠다고 하고 한 달을 연기를 해요. 또 한 달을 연기를 했어요. 납공장 가동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소송을 도와주시는 하승수 변호사님도 있었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저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주식회사 바이원 납공장 업체의 변호사가 김현장이라는 겁니다. 김현장. 다른 변호사들보다가 수십 배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뒤집어요.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잘 하시는 것으로 믿지만 최소한 영주재판만은 엉터리였습니다. 왜 엉터리였는가 하면 제가 지금부터 입증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법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고 이게 위임이 됩니다. 그 위임이 된 것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여러분 자동차도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시설이고요, 가정에 있는 보일러도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시설입니다. 다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은 이 배출 계수를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경풍석포제철소 모두 이 배출 계수를 적용하고 그 적용에 맞는 방지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설비를 해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만 공장 설비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수가 법에는 제철소도 있고요, 토강도 있고, 그 다음에 동파이프 제조하는 설비도 있고, 페인트 공장도 있고 다 있는데 납공장은 없어요. 그 표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없는 경우에는 미국 환경청 EPA의 LP4 개수를 적용하라고 박혀 있습니다. 두 번째, 법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적용하라고 그러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업체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업체들 지금 7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들 모두 미국 EPA LP42 배출 계수를 적용해서 연료와 원료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아주 큰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겨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영주시가요, 처음에 2022년 5월이잖아요. 그때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이 납공장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자들한테, 전문 업체들한테 이 설비가 문제가 있는지, 이 배출 계수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다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왔어요. 그 결과가 왔는 것을 바이원이 신청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납공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걔들이 허점이 있어요. 놀란 게 뭔가 하면은 두 개 업체인데 A 업체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과가 영주의 이 납공장 설비는 미국 EPA LP42를 적용해서 잘했다. 전문 기술자들은요,
AP 41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적용했나요? 안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적용을 안 했는데 적용을 했다고 한 겁니다. 이런데도 저희들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명백한데 보고 졌기 때문에 제가 부시하면 얘기해서 한 번만 재판을 더 받게 해달라.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영주시에서 불승인만 해주면 그 다음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그런데요, 부시장님 도망가니까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이 아픈 게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가 좋겠나? 울진이 좋겠나? 이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진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해상처럼 나타나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미국 EPA AP41을 얘기했는데요. 그 표를 제가 다음번에 만나면 그거를 프린트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납을, 실제로 용광로, 용해로라고 얘기하는데요. 납을 그냥 순납이라도 1톤을 때우면, 용광로, 용해를 하면은 52kg이 납이 나온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 실험하고 또 연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 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철소도 그렇고 소강로도 다 미국 EPA 자료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납도 당연히 미국 EPA 자료를 쓰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그 표에 의하면은 납 1톤을 용해를 하면은 52kg의 납이 납니다. 그러면 영주는 원료가 하루에 40톤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2kg의 납, 1톤의 납이 영주를 떠돌아다닙니다. 2톤의 납이 기체가 되면 1700배가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납 속에 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여러분. 금방 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춤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가스통이나 그거가 싸워야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전파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납이 왜 위험한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환경 프로젝트를 오래 했지만은 다이옥신도 있고요. 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은 다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각 세포에 데미지를 입히는 정도예요. 근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납은요, 왜 이게 납이 문제가 하면은, 납은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필요한데, 뭐 많이 필요하잖아요. 질소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칼슘이 필요한데, 우리 몸은 납을 칼슘으로 착각을 해요. 납이 들어갔는데, 칼슘인 줄 알고 막 세포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1조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1조개 세포 중에서 주로 뼈, 신경계통, 뇌,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칼슘이 많이 필요한데, 이 뼈나 머리는 납을 칼슘으로 알고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잘 아시다시피 뼈에 계속 축적이 되면 이타이타이 병이 걸립니다. 카드뮴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박히면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못 사는 이타이타이 병이 걸리고,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를 낳았어요. 반에서 진짜 1등, 2등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학교에 가는데 늘 10등, 11등 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낳았는가 보다. 그나마 잘하네. 그러나 그 아이는요, 이미 데미지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더 데미지를 입으면은 점점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아이들은 세포를 생성하잖아요. 바로 가서 박힙니다. 나이 든 사람은 좀 박혀도 괜찮고 이럴지 몰라도 최소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영주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도 만약에 가동이 되면 떠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싸우는 심정은 내가 이거를 못 막는, 내가 떠난다는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고요. 영주시장, 영주부시장처럼 분명히 허가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모든 힘을 적용해가지고 뒤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앞에 나가서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희망을 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KTNG 노동위원장을 계속 만났어요.
그다음에 SK 노조 위원장님도 경험을 하고 노벨리스 위원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KTNG 노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KTNG가 낙공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이 자기들하고 잘 압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영주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우리 KT노조, SK노조, 노벨리스 노조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나를 죽이고 녹슨지 만들어야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함께 끝까지 싸워서 영주를 지킵시다, 여러분! 결국 납공장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땅을 넘겨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율동 공연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권은 수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주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 행정 절차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을 건립 중인 주식회사 바이오는 폐추정지에서 분리된 납판 등 납이 포함된 간 가공 폐기물을 용해료에 녹여 납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직 18명 포함 28명의 인력이 일평균 32.64톤의 연계 연 14,400톤 403억 2천만 원의 매출 계획으로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규모 공장이라도 발암물질인 납과 관련된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에 대하여 집행부가 깊은 고민과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 신청 또는 건축 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에서는 주 바이온 공장 설립에 대한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셨습니까? 위반하지 않으셨습니까? 절차적으로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순서가 바뀐 거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법률을 어기신 거죠, 그죠? 순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시민들께 답변을 하셨어요. 고문 변호사에게 검토한 결과 절차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법률은 누가 보더라도 법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시민들을 속이시는 거예요. 의회를 속이시. 코크스와 철광석을 연소 시에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전체 합계 오염 물질 총량은 연 15.30톤입니다. 먼지가 4.68톤입니다. 납 배출 예상량을 계획서에 적어 놓으셨는데 산출 근거 먼지 발생량 대비 10%의 납이 배출된다는 계획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먼지의 연 4.68톤 먼지의 10%가 납이기 때문에 10년이면 4.68톤의 납이 배출되는 겁니다. 배출가스 포집도를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후드식입니다. 이러한 방진 시설들을 매일 점검하여 부식 부위를 도색하여야 하고 송풍기의 상태를 또 매일 점검하여 유전율과 충분한지 마모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연 15톤 가까이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나옵니다. 근데 점검 자체가 매일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터, 여가퍼널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환경적인 건강상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납 공장에서 납을 재련하면서 용해수라는 이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납, 기타 등등의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대구 달서에 있는 공단으로 전량 위탁 처리하게 됩니다.
일 배출량이 0.482 세제곱미터입니다. 1년에 한 480 정도 되죠, 그죠? 그 공장 주변에 폐수 처리조에다가 폐수를 모아놨다가 연 3.37에 전량 위탁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폐수들은 공장에 기본적으로 4개월 가까이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죠. 현장에 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 처리 탱크입니다. 저 재질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FRP, 우리가 보통 물탱크라 그러는 FRP입니다. 저 FRP 바깥에 FRP는 수축기한이 상당히 많이 되죠, 그죠? 네. 예, 또 터질 수도 있죠. 크랙이 가서 열화 현상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철제로 보강을 해 놓으셨는데 납이 포함된 폐수 처리를 저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를 시에서 확인을 왜 안 하셨습니까? 폐수 처리 확인서입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 폐수 처리 확인서인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지금은 물환경 보존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에 따라서 위탁 처리를 하는 폐수의 종류나 양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 처리 계획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검토 서류였습니다. 폐수가 뭐 나가고 하루에 양이 얼마큼 나가고 3.38에 나가면은 최종적으로 수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이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권은 수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주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영주 납폐기물 공장에 대해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장 설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내 인허가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논란을 키운 점도 인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주시 의회 시정 질문에 나선 우충무 의원이 납폐기물 공장 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집니다. 공장 인허가의 경우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하는지 먼저 검토가 끝난 뒤에야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뒤늦게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지만 납공장 가동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 마침내 박남서 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 번 나간 건축 허가를 반려할 수 없는 만큼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장 가동을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시장은 부서 간 충분한 소통과 검토가 없었던 점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바뀜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장 측에서 영주시의 입장 번복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 유치과에서 사전에 납 재련 공장임을 인지하였다라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검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다만 박남서 영주시장은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란 이유로 투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인구 소멸 상황에서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자, 지금 연설을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시니까 지금 황선종 국장님 그 연설 내용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이 납공장 바로 50m, 100m도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사자, 범, 콜터를 건드렸는 게 아니고 뽑자고 달게 되는 거야. 그래서 23명 내지 한 30여 명 재련 공장 유치할래? 몇십 명, 몇백 명이 있는 이 회사들이 가야 되고 이 회사들이 이제까지 이 지역에 기여한 공이 큰 이 회사들이 가야 되는가? 보자. 그래서
납공장 저지 이 총걸기대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얘기는 법의 판단은 졌더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박남수 시장이 의회에 가서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요구대로 다 들어주자 이거야. 다 들어주는 거는 여기에 잘못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 공무원들에 대해서 진상조사해서 그 책임자 처벌 수위로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인데 돈 받아내야지. 이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일이 아주 간단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피난 가야 된다. 이런 현수막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붙던지 몰라. 이 현수막의 내용에서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고의 폐소도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는 공장 설립 승인 허가까지 이거 우리가 두고 보지 못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납이 기화가 돼 가지고 그 공기 속에 연간 460kg이 되는 이 양들이 공기에 떠다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임종덕 이 현수막 대왕이에요. 임종덕 국회의원 들어서고는 임종덕 국회의원 현수막이 한 번도 빈 날이 없어. 현수막 대왕이야. 여기 우리 여기 택지에 파리바게뜨 앞에 거기 아주 위험 지역인데도 임종덕 국회의원 현수막은 아주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앉아 있어. 거기에 다른 사람이 걸면은 불법 현수막인데 정치인에 합시고 맨날 뭐 웃는 모습 뭐 이런 거 갖다 그러는데 내기에도 그런 말 많이 해. 아 저놈의 현수막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뭐가 좋아가지고 맨날 저렇게 웃고 앉았노. 거기는 곡각지대로서 위험한 지역이야. 임종덕 국회의원 이 방송 볼란지 안 볼란지 모르지만 제발 그 자리만큼 좀 걸지 마. 그리고 영주시장 마찬가지고 경찰서장도 거기 갖다 걸고 그 전부 다 그게 위험지역인데 거기다 갖다 현수막 걸고 자기네 낯짝은 내고 자기네 하고 싶은 말은 시민이야 위험하든지 말든지 간에 현수막 갖다 걸더라 이 말이야. 그따위 나쁜 짓덩머리 좀 하지 말해. 여기 아주 보면은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임종덕 국회의원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인데 이거 국회의원이 법대로 따져.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오늘 나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은 몇 프로테이지까지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몇 프로테이지 야 그거 어떻게 알고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내가 그랬지만은 일단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두 현수막이 나란히 걸린 거예요. 영주의 웬 납재련소 시민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임종덕 국회의원 뭐 더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 여기 보면 이게 임종덕 국회의원 내 가족 사진 같은데 여기 애기 있네. 애기 있어도 영주에서 저기 영주에서 자라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영주는 뭐 지금 이제 또 선거 때는 열불나게 돌아다니면서 표 얻으려고 돌아다니더니만 요즘은 또 안 보이더라고. 납은 마시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납은 이 영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전부 다 앞대가리 있는 사람들 아니야? 전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풍기인경 같으면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뻘뻘 날아다니고 있는데 납공장이 있는 동네 인견이라 그러면은 이거 하루아침에 내려앉을 수도 있어. 영주 사과는 납공장이 있는 데서 나오는 사과이기 때문에 처먹으면 납을 처먹게 되는데 그거 처먹을 수 있겠나? 소백산 한우 납공장 옆에 있는 그 도축장에서 도축했는 그 한우 쇠고기 영주 한우 쇠고기 먹다 보면은 납 먹는데 먹겠어? 응? 임종덕 국회의원도 본인 일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납에 대해서 한번 의사표시를 또 하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전부 다 말이야 피난 가야 되겠다는 얘기야. 이대로 가면은 살 수 없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지금 이번 수요일 날 이 역에 좀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일했던 사람들의 그간의 얘기도 듣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래 6월 12일 날 저녁에 이 고사리 같은 어린애들도 와가지고 공연하고 얘기하고 다 했어요. 임종덕 의원도 손주가 있으면은 그러면 안 돼요. 관심을 그렇게 표하지 않고 이것을 그렇게 지금 시의원 도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시의원 도의원 꼼짝 안 하고 있잖아. 뭔 꼬라지야. 이게 아래 저녁에 있었던 그 얘기예요. 임종덕 국회의원도 본인의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뜻에 맞도록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나비 인체에 해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비 인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 영주 시민들에게 납을 먹이고 싶은 사람들이야? 이게 왜 이까지 왔느냐 이거야. 어? 그리고 1심, 2심, 3심 재판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는 자칭 선출직이고 자칭 영주에서 영주를 이끌고 있다는 그 사람들 아니야. 이 꼬라지들이. 응?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장 둘이 장욱현 박남서 시장, 송호주의, 이재우의 부시장, 박영수 국회의원 납공장 유치 누가 했어? 누가 했냐고?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요런 말을 또 했는 게 있어. 내가 이거는 다시 한번 내가 세밀하게 짚으려고 오늘 요 한 문구만 갖고 왔어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서 뒤늦게 납폐기물 재활용 시설 허가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거 봐. 이자들은 결재권 안에 있거나 거기에서 결재권을 조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 사무실에서 뭐 허가해줬다 그것을 이제 알았다 이거야. 이메이들이 이런 자들이 영주시장을 장욱현시장 8년 박남수 3년 이런 자들이 영주시장을 이끌었다 그러면은 시장이 될 리가 없지.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영주시를 언급해? 영주를 떠나야 될 사람들이지.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영주시의원 14명이 있어요. 이 실질적으로 영주를 깡그리 망치고 있는 자들이 저는 이 14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영주시청에서 일어나는 일, 이 자들이 안 된다 하면은 어떤 거 하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 자들에게 의결권, 조사권, 감사권이 있어가지고 영주시에 자잘못이 있는 것은 조사, 감사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영주시청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하라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런데 납재련 공장 문제도 이게 영주시의회 허락 없이 한 거 없어요. 지금 영주시의회 와가지고 박남수 시장이 얘기했는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영주시 이 의회 14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영주시를 깡그리 망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자들이 이 자들의 무식의 척도만큼 영주는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잘된 거 잘못된 거 있으면은 조사 감사해가지고 조사 감사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거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란 말이야. 고발해. 조사 감사도 못하고 고발도 못하면은 뭐 이 잘못되고 있는 게 전부 한통속이야? 한통속이냐 말이야. 한통속 아니라 그러면은 억울할 것 같으면은 사표 내고 집구석에 끼가. 예? 내 이 자들인데 묻고 싶어. 시의원이 뭐냐? 시장, 시다발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다 그랬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지금 해놓은 일들이 전부 거기에 뭐 그 정도 아니야? 지금 시장이 와가지고 우총무 시의원이 물었을 적에 시에 했는 게 이제까지 했는 게 잘못된 게 있고 이래서 그 회사가 요구하면은 요구를 들어주는 한이 있어도 안 하겠다 이랬잖아. 안 하겠다 그래놓고는 왜 지금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있는 그 돈은 영주시에서 물어주고 후 잘못된 공무원들로부터 구상권 척구해가지고 받아들나야 메꿔야지. 그리고 시의원 하면서 시중에도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저도 내 말이 아니야. 시의원 개인당의 연간 토목 건설 사업비 있어 없어? 나 이거 궁금하더라고. 뭐? 통합예산에 숨가놨다고? 숨가놓은 게 돼 있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지금 여기에 이거 바싹 꼬나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과가 나오면 내인데도 오겠지만은 나도 아주 두 눈 부릅뜨고 한번 보겠어. 언론에 한 건 잡을까 못 잡을까 한번 보겠어. 그리고 이재훈 영주 부시장, 지금은 박남도 시장이 뭐가 떨어졌으니까 시장 권한 대행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찌가 뭐 권한 대행하니까 어디 뭐 하늘을 찌를 권한인 줄 알고 얼마 전에 사무관 인사를 하는데 농업직이 비었으면은 농업집을 그대로 인사하면 됐긴데 그거를 직렬 변경을 지 멋대로 해가지고 녹지직을 갖다가 승진을 시켰더라고. 녹지직은 연말에 나가는 사람인데 9월이나 10월에 해도 되는 인사를 먼저 땡겨 하면서 직렬 변경을 그런 거는 손 안 대는 게 좋은데 손으로 댔더라 이거야. 그거 지금 나도 지금 물어볼 만한데 지금 심도 있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영주 시민들의 면담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자가 7월 1일자 인사에서 경상북도에 7월 1일자 인사가 있어요. 인사가 있는데 이 인사 때 요 꼽사리 깨가지고 토끼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내가 마음이 들어. 토낄 거야? 이재훈 부시장은 인사이동으로 이동할 게 아니라 현지에서 지금 자신이 없으면은 사퇴를 해. 사퇴를 떳떳하게.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는 내가 아마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영주시가 도청 직원 받아서는 안 돼요. 능력도 없고 일해보니까 일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그 인사도 지금 잘못하고 돌아다니고 저거 지금 고발장 들어가면 되면은 소 벌어지겠지. 영주시가 아무리 그렇다고 도지사 그 시다발이 아니잖아. 영주시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리 어리버리한 도청 직원들 4급으로 와가지고 상급 그 승진시켜주는 어디에 뭐 영주시가 호구야? 이철우 지사는 영주시를 그렇게 말랑하게 볼 것 같으면은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나는 사퇴를 권하고 싶어요. 요즘 뭐 몸도 불편하다 그러는데 뭐 병문안 우린 뭐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 내가 병문안 못 하겠고 아픈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이 자꾸 터지고 이러면은 안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영주시의 인사라인이 전체가 시민에게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도 감사도 지금 도감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안 오잖아 지금. 응? 이철우 지사도 이렇게 도지사 할 것 같으면은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번 말 7월 달에 인사가 있어가지고 4급 공무원을 내려보낸다 그러면은 이 부시장 자리는 상급이기 때문에 아니 시장이 없으니까 부시장이 권한대행까지 다 하다 보니까 지승진 지가 하는 거야. 지손으로 사인해가지고 4급을 상급으로 승진 사인을 지가 지손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철우 지사가 바로 상급 자리를 옮기든지 하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4급을 보낸다 그러면은 지가 셀프 승진하는 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잘 놀고 자빠졌다고 하겠지. 그래서 지금 영주는 이 낙공장 싫다고 영주시를 다 팔아였는 한이 있어도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메꾸면 되니까 이거 낙공장 싫다는 거야. 이렇게 싫다는 얘기를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영주에 앞에 섰는 자들이야. 시장을 했거나 현재 시장에서 하다가 떨려놨는 거 뭐 이런 자들이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야? 에? 그런 죄가 아니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가지고 뒤늦게 폐기물 재활용 시설 허가사항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게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이게 입을 가지고 할 얘기야? 이런 자들이 8년 3년 영주시정을 받다니까 이게 지금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납공장 유치 누가 했어?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이 납공장 유치 누가 했는가부터 누가 했는가부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 아주 참 우스꽝스러운 게 있어요. 전화통화를 5개월 동안에 전화통화를 128통화나 했다 그래. 이 공무원이 사업자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살펴보면은 소송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소송거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구상권 청구의 요건도 이런 데서 또 발견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할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는데 지금 이희진 목사님이라든가 황선종 그 사무국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면 되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진 목사님과 황선종 국장님의 건강 쾌유를 빌면서 납공장 가동 저지 총 걸기대회 6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영주역 광장에 있는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자가 정해진다 그러면은 그 책임자의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자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는 안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히 진상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벌도 합당하게 법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 처벌 수위에 맞춰서 구상권도 같이 청구되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법리에 맞게 청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6월 18일 저녁 7시 영주역 광장으로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역에 뭐 일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왔으면은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도 못할 자들이 지금 자리에 떡 차지해가지고 영주 시민에게 납을 먹이고 마시고 이래 해도 되겠어 이게? 처음 봐 이게. 이래 놓고도 뭐 지금 선출직 선거철이 온다 그러면은 나도 나가야 되겠다고. 아니 시민들을 얼마나 말랑하게 보면은 이따구 짓을 하겠어요. 뭘 또 나와? 그만 망쳤으면 됐지. 그만큼 망쳤으면 됐지. 이제는 그 납공기 마시고 납물 먹고 해가지고 시남시남 알차가 시남시남 알타 죽고 아무리 그 강 연설 내용에 보면 그래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를 낳는데 아가 비실비실 골아가지고 1등 하던 게 10등 꼴찌 이라 한다 이거야. 이런 악질적인 이런 납성분, 이 납성분을 영주에 가져온 자가 어떤 인간이야? 능지처참감이지. 6월 18일 저녁 7시에 영주역 광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평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안동 시민인데요. 영주로 이사를 가고
여부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이끌고 오늘 1살짜리까지 아기 데리고 왔거든요. 끝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초등학교 2학년 정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딱히 없어요. 응원하는 마음을 들어서 납공장을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춤을 춘다는 건가요? 네, 그럼 열심히 열렬한 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시에 살고 있는 15살 이설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편지를 써봅니다. 제가 사는 영주시라는 곳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저 밭과 적은 시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 국민이 사는 땅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살고 있는 꿈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영주시에서 친구들과 걱정거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곳에 내 집 옆에 내 친구들 곁에 납 재련 공장이 가동된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MBTI가 극 I의 극 F라서 이런 무대에 서면 눈물부터 흐를 것 같아서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수면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 천성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주에 납공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동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납공장이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가동 절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호 외치고, 구호 3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내 집 앞에 납공장이 웬 말이냐? 영주시는 반드시 불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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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에 납공장이 웬 말이냐? 영주시는 반드시 불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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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에 납공장이 웬 말이냐? 영주시는 반드시 불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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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거 신청하면서 이 구호를 사용하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제가 직접 나와서 외쳐야 되는 거였네요. 앞에 하신 분처럼 제가 외치면 마지막 단락을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외칠 구호는 아동 친화도시인데 납공장이 웬 말이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납공장이 웬 말이냐를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인데 납공장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납공장이 웬 말이냐? 납공장이 웬 말이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 친화도시인데 납공장이 웬 말이냐? 납공장이 웬 말이냐? 납공장이 웬 말이냐? 납공장이 웬 말이냐? 감사합니다. 자, 구호 한번 다시 와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 구호 다시 힘차게 외치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내 집 앞에 납공장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제가 끊을 테니까 그 같이 따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내 집 앞에 납공장이 웬 말이냐? 영주시는 반드시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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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이 납공장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 현재 납 재련공장 주식회사 바이온에서 공장 설립 허가를 불허한 영주시에 행정소송을 걸었으며 8월 30일 마지막 공판에서 영주시가 패소하게 되면 납공장 설립을 막기 어려워진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았을 때 영주시는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며 영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도 빈약한 상태이다. 오히려 바이온 법무대리인들은 영주시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고급 정보들을 확보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 법칙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자신들은 영주시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공장 설립 과정에 행정상 불법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은 영주시가 책임질 일이지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논리이며 이는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싸움은 어쩌면 쉽게 이길 수 있다. 첫째, 영주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내부 감사를 벌여 납공장을 유치하고 설립 허가가 일어나기까지의 부적절한 절차에 대한 관련 경위를 조사한 조사서와 관련 공무원 경질. 둘째, 납공장 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명확하고 전문적이며 공신력 있는 자료로 제출하면 이긴다. 3.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영주시장님이 시의회에서 공장 설립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끝난 문제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주시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외로이 싸워왔기에 영주시가 시민 무서운 줄 모르고 앞에서는 불허한다 하고 뒤에서는 납공장을 도와주는 형국으로 시민을 능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번 공판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소하면 항소할 가능성도 없다. 이는 납공장의 공장 설립을 막을 어떠한 행정적 장치도 없어진다는 뜻이다. 코너에 몰린 상태나 다름없다. 그러나 아직은 늦지 않았다. 시민들이 너나 없이 모여 관심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며 영주시가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부끄럽게도 납공장을 유치하는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이 행정소송은 충분히 이긴다. 4. 세간에는 납공장 설립을 막으면 영주시가 100억을 물어줘야 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이고 이것은 영주시민이 배상할 몫이 아니다. 이는 영주시가 내부감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조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경질해야만 이번 행정소송 피고인으로서의 오명과 책임을 벗을 수 있다. 또한 바이온의 공장 설립 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죄로 손해배상은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실제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5. 납재련 공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산업이며 그것이 영주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인근의 마을과 학교, 주택들이 즐비한 지금의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납은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체내에서 칼슘으로 인식되어 흡착되며 특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뇌발달과 신장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자기 집 앞마당에 납재련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영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죄다. 6.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각종 시민단체는 물론 마을회, 동아리, 종교단체, 학부모회, 각 정당, 체육회, 협회 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공판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료를 영주시가 만들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야 한다. 7. 이에 우리는 종교, 정치, 성별, 직업 모두를 초월하여 모든 시민들이 모여 현재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에게 뜨겁게 책임을 묻고 질의하며 영주시청에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포럼을 열고자 한다. 8. 그동안 해결된 줄 알고 안심하고 있다가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8월 30일에 결심하기로 하여 마지막 공판이 되어버린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에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플랜카드로 릴레이 1인 시위로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 전화와 기자회견, 기사 제보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좋다. 함께하자. 후. 현재 1차 준비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7월 20일 1차 준비회의, 관심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의 단톡방 개설. 단톡방에서 준비사항 논의 및 대책회의,
대략의 단체 행동 가이드라인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어떤 작은 단체도 좋으니 최대한 초대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대표들을 단톡으로 초대하기로 함. 27일 오후 4시 영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각 단체 대표와 임원단 참석 요망. 27일 각 단체별로 게재할 수 있는 만큼 플랜카드 게시, 포럼 개최 2주 전부터 가능한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 거리에서 1인 시위. 8월 12일 영주시 납공장 설립과 그에 따른 영양 포럼 개최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 실내. 최대한 많은 시민 참석 요망. 포럼 후 자유로운 질의 응답. 미리 서명부 작성 및 참석한 시민들에게도 서명부를 나누어 주어 취합할 것 독려. 포럼이 끝나면 다같이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영주시청으로 가두행진. 10. 위의 로드맵은 영주시장과 영주시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시민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최대한 많은 인원과 많은 목소리가 더하여져야 힘이 될 것이다. 11. 이와 별개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영주시 대변인이 제출할 준비서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모든 자료를 갖추는 것이다. 배기가스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자료. 12. 어쩌면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아쉽게도 우리의 무관심과 몇몇 양심 없는 공무원들의 결탁, 무책임한 행정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제라도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리라 착각하지 말자. 이미 흘러올 대로 흘러왔고 이번이 낙공장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뜻을 함께할 모든 분들을 초청하는 바이며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공유하여 주시고 승소하기까지 단톡방에도 최대한 많은 단체의 대표님들을 초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우리의 터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뛰어노는, 웃음 짓는 우리의 집, 영주. 그런데 우리 집 옆에 낙공장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낙공기 마시는 거예요? 어떡해. 우리 그럼 아픈 거 아니에요? 낙공장 반경 6km 안에 영주시의 모든 학교와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납에 의한 뇌손상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혈액 내 헤모글로빈 생성을 방해합니다. 납은 몸속에 평생 축적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납공장, 공장 설립 허가를 반복하여 반려하라. 영주시,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라. 판결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시민은 싸운다.